65쪽입니다. 65쪽 대기 오염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오존이죠. 오존층에 대해서 했었고, 이제 대기가 오염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 오염에 대해 거론하지 않고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기 오염은 수년간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 이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대기 오염은 그림 2.1에서 기타 기체로 표시된 1%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 그림에서는 산화황과 산화질소를 기타 기체의 일부분으로 표시했다. 그러니까 황이라고 하는 게 S거든요. 영어 그 원소 기호로 하면은. 근데 산화황이니까 S5. SO거나 원래 더 안정적인 기체는 SO2거든요. 요런 거, 그쵸? 네, 요런 게 뭐라는 거예요? 독가스라는 뜻이죠. 그쵸? 왜요? 왜냐면요, 이걸 들이마시면은 우리 폐에는 그 뭐냐, 항상 그 물이 있잖아요. 물. 그쵸? 수증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나게 되면은 3대 강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 중에서 그 산도가 제일 센 산이 뭐냐면 염산하고 또 하나가 황산이 있어요. 황산. 나머지 하나가 질산이거든요. 이 세 개가 가장 그 산성이 강한 산이에요. 근데 산화황을 사람이 들이마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물과 만나게 되죠. 그쵸? 수증기랑 만나게 되면서 뭐가 형성되냐면은 황산이 형성됩니다. 아, 예. 예. 들이마시면 뭐예요? 폐 안에서 폐를 다 녹여버리는 황산이 생긴다고요. 예.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참 감이 안 오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염산 피부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만 떨어져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피부 녹지 않나요? 피부 다 녹잖아요. 그쵸? 예. 부글부글부글 하면서 다 녹아서 화상 입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우리 위에서 나오는 위액이 염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염산에 의해서 다 녹아버려서 죽처럼 된 걸 우리가 소화하는데 쓰는 거잖아요. 네, 위에 한 번씩 예, 올라오면 그래서 막 여기 타 들어가는 거 같고 쓰리고 그러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데 그거와 거의 같은 농도의 산성을 갖고 있는 게 황산인데 그게 폐에서 생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할때 와, 다 녹겠네요.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산화황이라고 하는 거를 들이마시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산화질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 질소가 산소하고 결합을 안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결합한 친구가 이제 역시 폐 안으로 들어가면은 똑같이 수증기랑 만나서 이번에는 질산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내는데 이 친구는 염산이나 황산만큼 강한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한 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 들이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가 다 녹아버린다는 뜻이 다 타들어가고 녹아버린다는 뜻이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대기 중에 많이 있으면 어때요? 재앙인 거죠. 그쵸? 아, 예, 뭐 말해 뭐예요? 예, 완전 재앙이죠. 그쵸?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사용하는 그 화석 연료들 있잖아요. 그쵸? 화석 네. 연료들을 사용하면은 이러한 기체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아, 예,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유해 그런 예, 물질들이. 산화황하고 산화질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붕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그쵸? 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석유를 뗀다라고 했을 때 석유에는 기본적으로 탄소를 연소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네. 석유에는 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예, 황도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을 걸러내기 위해서 정제 과정에서 걸러내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노력을 해서 그 포함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요런 겁니다. 그리고 질소는 일반적으로는 산소하고 결합을 안 하는데 고온과 아마 고압일 거예요. 고온과 고압 환경에 가면은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질소 형태의 기체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 엔진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엔진. 얼마나 고압하고 고온이에요. 그쵸? 근데 네. 거기에다 뭐예요? 그 휘발유 소. 같은 거 넣어줘가지고 연소를 시키면은 그러니까 산화황하고 산화질소가 안 나올라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네. 예, 그게 뭐예요? 자동차 배기가스로 대기 중에 계속 배출이 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대기 오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요 두 개를 주력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많이 알려져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네. 많이 알려지면서 이런 것들 저감하는 이제 애초에 이제 휘발유를 정제하면서 황을 걸러내려는 그런 공정들이 막 추가가 되고 산화질소도 마찬가지예요. 산화질소도 그것을 이제 배출되지 않게 그러니까 산화질소는 빼내고 다른 그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만 나가게끔 하는 그런 저감 장치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요즘엔 조금 덜해졌대요. 아, 예, 네. 요즘에 좀 확실히 감소 추세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 초창기에는 그쵸? 예, 그 초창기에는 이게 굉장히 심해서 이제 그 대기 오염 얘기할 때 이제 종종 나왔던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석유나 석탄을 그 자동차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네. 공장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이런 데서도 쓰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어떤, 어, 대기 오염 물질들이 배출될 수 있는데, 또 똑같은 원리로, 그쵸? 그런 것들을 저감하는 장치들이 요즘에 많이 더해져서 예전보다는 확연히 덜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자, 어쨌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화황은 황이 연소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두 가지 다른 기체 분자를 말해요. 이 두 그룹의 기체는 모두 유독하기 때문에 오염 물질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이마시면 폐를 다 녹여버리는 거죠. 자, 오늘날에는 공기 중에 산화황, 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가 주요 오염 물질이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주요 오염 물질인 이유가 이제 화석 연료를 주로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산화황은 산화황과 산화질소는 폐에 유해한 기체들이에요. 왜 유해한지는 방금 얘기했었죠. 그쵸? 폐를 네. 다 녹여버리게 됩니다. 강산을 생성해버려요. 일산화탄소는 신체 조직에 전달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감소시키는 기체로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흔히 말하는 뭐예요? 연탄가스죠. 그쵸? 네, 네. 연탄가스가 산소랑 결합하는 능력보다 이게 엄청나게 그 결합력이 강하대요. 정확히 뭐 몇 배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네. 하여간 이 결합력이 엄청나게 강하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이제 이렇게 그 산소나 뭐 다른 기체랑 같이 폐로 들어오면은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에 일산화탄소가 먼저 달라붙는 거예요. 예, 먼저 아,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뭐 산소가 공급이 덜 되는 이런 현상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일산화탄소 중독 걸리면은 굉장히 멍해집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네. 이제 뭐예요? 정신 잃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역시 오염 물질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제 일산화탄소는 이제 탄소가 완전 연소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완전 연소되면 CO2잖아요. 이산화탄소. 근데 얘가 산소가 좀 부족한 환경에서 연소되면 CO라고 하는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데 얘가 이제 연탄가스. 그
헤모글로빈, 적혈구죠. 헤모글로빈과 그 화학적 반응성이 너무 강력해서 산소가 못 달라붙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 인간이 호흡하게 되는 공간에 존재하는 오존이죠. 우리 봤었죠. 오존이 저기 한 20km 상층부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표면에 있어서 우리가 들이마시면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얘는 O2 산소보다 산화시키는 능력이 훨씬 더 세대요. 얘도 한 몇 배 이상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중에 철 같은 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부식돼 가지고 녹슬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오존은 이거에 몇 배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예, 어, 그러니까 뭐예요? 폐에다가 그쵸? 예, 부담을 훨씬 더 화학 반응이 너무 격렬하게 일어나겠죠. 그쵸? 예, 네.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뭐냐 그 녹여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화학 반응이 너무 격렬해서 그쵸? 폐에다가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오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오염 물질로 간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들이키면 되는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아니죠. 그쵸? 질소나 산소나 적정량의 이산화탄소는 들이키고 내쉬고 해도 우리 신체에 유해해요, 유해하지 않아요? 유해하지 않죠, 그쵸? 근데 네. 산화황, 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이런 애들은 어때요? 실제로 드림파스. 들이마시면 해가 오죠. 그쵸?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 폐에다 녹아버리고, 그쵸? 아, 강산을 생성해서 피에다 녹아버리고, 그다음에 너무나 격렬한 화학 반응, 부식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네. 걸로 신체의 이런 장기를 훼손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원래 대기 중에 그렇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런 오염물질들을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거죠. 그쵸? 네. 근데 가장 좋은 처리법이 뭐냐면은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아, 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알았어. 확산하잖아요. 그쵸? 네. 공기의 흐름을 타고 확산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농도가 확 떨어지죠. 그쵸? 네.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농도라 그랬죠. 농도. 네. 그래서 우리 뭐 봤어요? 그 이렇게 변기 클리너 같은 거 이렇게 놨을 때 그 안에 있는 식초가 거의 농도가 적은 애는 반응이 이게 일어나는 건가 안 일어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산화황, 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공기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부르릉해서 막 빠져나온 거예요. 그쵸? 그럼 농도가 높겠죠. 그쵸? 네. 이걸 그대로 들이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심각한 폐. 해를 줄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놔둬서 네. 이게 쫙쫙 확산하는 겁니다. 그쵸? 바람 네. 타고 멀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일부가 우리 폐에 들어오면은 심각할 만큼 해를 줄까요, 안 줄까요? 못 주는 거예요. 왜요? 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쵸? 아, 아, 네. 그래서 가장 그 처리하는 손쉬운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연 내뿜는 자동차 부흥 지나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숨 참고 있는 아, 아, 상대. 숨 참고 있으면 어때요? 그동안에 그 오염 물질들이 바람 타고 쭉쭉 확산해가지고, 그쵸? 네.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체에 유해할 만큼의 농도를 보편적 수준에서 유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확산시켜서 처리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겠죠. 없게 되겠죠, 그쵸? 예. 네. 근데 그러한 농도만큼 올라갔던 것이 아니냐 했던 게 과거 시대였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을
떨어뜨려야 된다, 저감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이제 그러한 뭐 장치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공정들을 개발해서 대기 중에 내뿜는 양을 떨어뜨린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냥 대충 확산시켜서 아, 예, 아까도 말했잖아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그쵸? 예, 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대충 확산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기 오염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버려 두는 아, 내버려 아, 두면 바람에 의해서 확산되고 또 비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기도 하죠. 그쵸? 네. 그러면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지 않은 농도까지 알아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쵸? 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처리 방법이에요. 되게 원시적인데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인체에 피해가 오지 않은 선을 넘는 정도로 농도가 대기 중에 보편적으로 올라가면은 그런 식의 처리 방법을 못 쓴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뭐 자동차 막 몇 천만 대 되잖아요. 그쵸? 아, 네. 이런 데가 막 그렇게 막 뿜어대기 시작하면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통계 내보니까 갑자기 폐병 그 증가율이 갑자기 눈에 띄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가 임계치를 넘어섰구나. 아,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원인 되는 물질들을 저감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가니까 진짜 어떻게 돼요? 농도가 떨어지면서 폐병 발생률이 또 떨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그 발병률이 정상치가 올 때까지 그런 것들을 저감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그 진행하고 이랬던 게 이제 그 과거 시대에 진행되었던 대기 오염에 대한 그런 그 대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과거에는 대기 중에 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오염 물질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연 휘발유라고 들어봤어요? 무연 휘발유? 아니요. 못 들어봤죠.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주유소에 가면은 주유소에 커다랗게 무연 휘발유라고 딱 써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선생님 어렸을 때 막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휘발유에 그 납을 좀 첨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엔진에다가 태워서 썼었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은요, 이 휘발유가 워낙 그 불이 잘 붙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불 붙어 있는 데다가 휘발유 뿌리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아, 그쵸? 그렇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렇게 워낙 불이 잘 붙다 보니까 얘가 그 엔진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전에 불이 붙는 아, 네. 현상들이 종종 있어서 엔진에다가 데미지를 가하는 일이 왕왕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견뎌줄 수 있는 어떤 첨가 소재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찾다가 납을 좀 섞어주면은 이게 이렇게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다운이 되면서 이게 이제 뭐예요? 엔진 룸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그 성능 개선 효과를 많이 가져왔었답니다. 그래서 네. 휘발유에다가 일정 부분 납을 섞어서 유연 휘발유를 만들어서 그 공급을 했던 것이고 그거를 써본 사람들은 어때요? 성능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거를 많이 찾았던 거죠. 그쵸?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연소가 되는 과정 가운데서 얘가 뭐예요? 기체의 형태로 납이 이제 대기 중에 배출이 되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네. 네. 아, 납이 근데 그 중금속에 해당하는 거 아시죠? 그쵸? 네. 중금속을 오랫동안, 그쵸?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 아니, 이게 신경 도구로 작용해요. 신경. 네, 신경계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때 그거를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잘 몰랐던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유연 휘발유를 열심히 사용을 했었어요. 한 60년대, 70년대에. 열심히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어떤 과학자가 이제 그 본 거예요. 하루는 이제 대기 이런 그 검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대기 중에 납 수치가 높지? 이렇게 아, 이게 네.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의 유연 휘발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야, 이거 납 중금속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높으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때요? 아동의 그런 어떤 그 신경계 쪽에 특히 아동은 이제 조금 이제 자라나고 있는 그런 대상이니까 아동의 신경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그 자료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이 과학자가 이거를 알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목숨 걸고 뛰어다녀요. 아, 네, 네. 정유업계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막으려고 또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다. 이거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라는 식으로 해서 널리 널리 알려가지고 이제 정유업계에서도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오히려 그 공정 과정을 바꾸는 거예요. 뭐예요? 납을 첨가하지 않고도 비슷한 성능을 내는 그런 휘발유를 개발을 해내는 겁니다. 아, 네, 그렇게 네.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선생님 어렸을 때 나온 무연 휘발유가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네. 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성능은 비슷하게 내는 휘발유가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대기 중에 납이 배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안 되게 되면서 이제는 뭐예요? 대기 중에 들이마시는 납으로 인한 납 중독이죠, 그쵸? 납 중독으로 인한 신경계에 그런 어떤 해가 오는, 훼손이 오는 이런 상황은 더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시계를 돌려가지고 50년대, 60년대로 가보면 어때요? 대기 중에 있는 납의 농도가 너무 높아요. 유연 휘발유로 인해서 납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특히 아직 신경계가 다 성숙되지 못한 아기들, 아동들의 그런 어떤 그 성장 발달에 치명적인 해를 일으키는 일들이 유의미한 비율로 증가했었다는 거죠. 그죠? 아,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그런데 요거를 그 과학자의 노력에 의해서 잡았어요. 그쵸? 네. 잡고 나니까 유의미한 비율로 늘어났던 비율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그쵸? 네.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대기 오염에 대한 것들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공기 중에 주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한 점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활동이 이 오염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납 같은 거는 자연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물질은 아니에요. 아, 한번 생각을 네. 해보세요. 공기 중에 납을 누가, 그쵸? 네, 작은 먼지 그렇죠. 형태로 누가 그걸 배출하겠어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원래 공기 중에 납의 농도는 0이어야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산화황이나 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같은 애들은 뭐예요? 우리가 엔진에서 떼는 거 말고도 얘는 기본적으로 그쵸? 뭐 소화 네.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방귀를 푹 꼈어요. 아, 예, 그러면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산화황이 되겠죠. 그쵸? 네. 우리가 흔히 그 계란 썩는 냄새라고 하는 게 이 황의 냄새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뭐예요?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라고 했을 때 꼭 인간의 문명 활동을 통해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산화황, 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이런 애들은
인간의 문명 활동에 의해서 대기 중에 농도가 올라가는 애들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런데 납은 아니에요. 납은 그렇진 않고. 자, 어찌됐건, 자, 인간의 활동이 이 오염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인간이 농도를 상승시키기 전부터 오랫동안 공기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오염물질은 인간이 만들어낸 원천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오염물질에 대해 설명할 때 그 오염물질이 만들어낸 인공 원천과 인간의 활동과 상관없이 이 오염물질을 만들어내는 자연적인 원천들까지 함께 설명해야 되는 것이랍니다. 이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이 오염물질에 대해 자연적인 원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산화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산화황이라는 오염물질을 살펴보자. 앞에서 설명했지만 산화황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다른 기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기체는 이산화황과 삼산화황이라는 기체로 황이 연소할 때 생성이 되네요. SO가 아니라 SO3네요, 선생님이. 예, 아, 예, 약간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삼산화황이니까 SO2, 이산화황, 그 다음에 SO3, 삼산화황이라고 하는 기체가 형성이 된답니다. 그리고 황이 연소할 때 생성이 되는데 황은 왜 연소하느냐? 석유라고 하는 석유나 석탄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탄소라고 하는 단일 물질이 있는 그런 그 뭐냐 그 연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예. 네. 거기에는 탄소도 있고, 그쵸? 수소도 있고, 그다음에 황도 포함되어 있는 이런 물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석유를 뗀다라고 하면 황이 연소를 안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쵸? 네. 그렇다면 황의 연소를 중단하면 이 오염 물질들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까? 원리를 따져보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황이 연소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다. 황은 우리가 태우는 모든 연료, 석탄, 기름, 목재, 천연가스 등에 존재하는 오염 물질이다. 석탄을 예로 들자면 석탄은 산화황의 주요 원천이면서 전 세계의 주요 원료래요. 전기와 열을 발생시키려면 석탄을 태워야 한다. 석탄을 태우면 석탄 안에 있는 황도 태워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만들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계란 썩는 냄새가 이 냄새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아, 예, 무슨, 예. 그러니까 자연계 안에서도 썩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약간 연소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배출이 되고 있는 게 이런 기체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석탄에 있는 황오염 물질들의 양을 줄이는 방법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아까 뭐예요?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공정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쵸? 네. 어떤 과정을 사용하면 석탄을 태우기 전에 석탄에 있는 황오염 물질 중 상당량을 본질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석탄을 태울 때 산화황의 생산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석탄을 태우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공정들이나 어떤 장치들을 도입을 하면은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줄일 수는 있겠지만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런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석탄을 쓰면 어때요? 더 싸게 쓸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뭐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싼 거 쓰자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대기 오염이 심각해져서 모두가 다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은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네. 그렇죠? 예, 황 처리가 된 석탄을 쓰게 하면 어때요? 대기는 깨끗해지겠지만 각 집안의 주머니 사정은 어때요? 조금 악화되는 부담을 조금 주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연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비용 증가와 그거에 따라서 뭐예요? 우리가 대기가 깨끗해지면 얼마나 깨끗해질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석탄을 태울 때 생산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석탄에서 황의 양을 감소시켰다고 하더라도 황이 완전하게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석탄을 정화한다고 하더라도 연소시키면 산화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석탄을 태우는 대부분의 공장들은 굴뚝 안에 장치를 설치해요. 먼저 공정이죠. 그쵸? 저감 공정을 진행한 다음에 이번에 뭐예요? 완전 배출하기 전에 굴뚝에다가 요번에 또 저감 장치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치를 설치하여 석탄을 태움으로써 발생하는 혼합 가스에서 산화황을 제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고 아까 말한 황이죠. 황 기체도 발생하고 또 모두 발생해요. 물도 발생하겠죠. 그쵸? 근데 이런 거에서 뭐예요?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빠져나가게 하고 황은 저감 장치를 통해서 상당히 걸러졌지만 그래도 나오는 저감 장치가 아니라 공정이죠. 그쵸? 사전 공정을 통해서 많이 걸러냈지만 그래도 못 걸러내서 발생되는 황을 뭐예요? 저감해줘서 배출하는 또 그런 장치도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장치는 석회암을 사용하여 산화황을 흡수하게 만드는 장치로 보통 가스 세정기라고 부른다고 해요. 대부분의 가스 세정기에서는 석회암과 물이 혼합하여 석탄이 연소할 때 생산되는 기체에 뿌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회암이 많은 양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쵸? 상당히 많은 양을 흡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젖은 폐기물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가스 세정기는 석탄을 태우는 공장의 굴뚝에서 많은 양의 산화황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배출이 되기는 되겠지만 배출되는 양을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렇게 줄여진 양은 뭐예요? 그냥 확산의 원리로 감당이 가능한 정도가 되게끔까지만 떨어뜨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도시에서 비 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거 기체 들이마시면 왜 안 된다 그랬어요? 피해는 항상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그쵸? 호흡 활동으로 인한 물이 있기 때문에 물하고 만나면은 뭐가 생성된다고요? 최대 강산 중에 하나의 황산이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이렇게 저감해서 안 내보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빠져나가는 애가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그냥 확산의 원리로 대충 우리가 처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름이 이렇게 껴가지고 물이잖아요. 물이랑 만나면 걔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황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물론 그게 농도가 많이 낮죠. 그쵸? 물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뭐 비 맞으면은 뭐 살이 타들어갈 정도의 황산의 양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리는 비는 그래서 중성이 아니라 어떤 성격을 띠는 거예요? 약한 산성을 띠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산성비 많이 맞으면 어때요? 이 모낭이 다 죽어가지고 머리 빠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그래서 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마라.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어찌됐건 넘어가 볼게요. 자, 석탄과 같은 원료를 태우는 것이 공기 중에 산화황을 방출시키는 근본적인 원천이기는 하지만 자연적인 원천도 존재해요. 산화황의 주요 자연적 원천은 바로 화산활동입니다. 화산활동할 때도 이 산화황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대요. 화산이 폭발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산화황이 방출되게 된다.
예를 들어 2004년 10월에는 세인트 헬렌스 산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1980년도에 있었던 폭발과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 1980년도에 있었던 폭발 유명하죠. 그쵸? 예, 아, 예, 몇 시간 만에 지층 막 이렇게 만들어낸 거. 그쵸? 네. 근데 그거 이후로 한 24년 뒤에 한 번 더 폭발했대요. 아, 아, 예. 아, 근데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쵸? 예, 네. 증기와 재 그리고 용암을 방출하기 시작했다. 몇 달 동안 이 화산은 매일 50에서 250톤의 이산화황을 방출했다고 해요. 그와 같은 시간 워싱턴주에 있는 모든 공장에서는 매일 120톤의 이산화황을 방출했을 뿐이다. 근데 이게 한번 규모를 생각해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쵸? 네. 이게 기체잖아요. 기체. 그쵸? 기체가 250톤이 되려면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공기, 그러니까 이런 공기, 공기가 250톤.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그 워싱턴주에서는 매일 120톤의 이산화황이 계속 방출되고 있었대요. 그런데 화산 폭발했을 때는 그거보다 뭐예요? 두 배의, 그쵸? 이산화황이 그냥 분화구에서, 그쵸? 예, 이렇게 공기 중으로 방출이 됐다고 합니다. 폭발이 진행되는 동안 세인트 헬렌스 산은 워싱턴에서 가장 심각한 오염원이었던 것이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쵸? 뭐 그렇다고 해서 화산 분화구를 막아버리겠어요? 막아버릴 수나 있나요? 그쵸? 네, 어쩔 수 네.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냥 알아서 확산되고, 그쵸? 네, 비로 떨어지고, 이런 걸로 처리되기를 그냥 바라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쵸? 네. 산왕의 다른 자연적 원천들로는 바다와 자연적 부패, 아까 얘기했었죠. 그쵸? 예, 네. 계란 썩는 냄새. 예,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산불 등이 있다. 산불도 마찬가지예요. 목재 타면은 확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불 발생하면은 또 황이 기체가 대기 중으로 많이 배출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매년 자연적인 원천들로 발생하는 산화양의 양을 8천만 톤이래요.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매년 8천만 톤의 산화황 기체가 그냥 나온다고 해요. 8천만 톤에서 2억 9천만 톤 범위가 되게 크죠. 으로 추정하는 반면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양은 7천만 톤에서 1억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사람이 돈을 들이면 어때요?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떨어뜨리기로 마음먹으면 떨어뜨릴 수 있는 양이죠. 그쵸? 네. 그런데 얘네는 어때요? 얘네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만약에 진짜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 그럼 무조건 얘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아, 아, 얘네를 잡아서 떨어뜨려야 되는 게 대기 오염의 그런 어떤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